매일 하수구를 들여다보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 입에서 도대체 저 아이는 왜 저 맨홀을 그렇게 자꾸 쳐다볼까 하는 말이 떠돌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화제처럼 떠오른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 아이가 맨홀에서 발견한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 오래된 간판이 달린 지원건설 자재 상점 앞에서 날마다 아침이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지원, 그리고 그녀의 아들 민재입니다. 가게 안에는 각종 자재가 쌓여 있고 계산대 위에는 밀린 공과금 고지서와 재고 관리 장부가 뒤섞여 있지요. 이지원은 이른 아침부터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한쪽 어깨는 마음의 무게만큼이나 축 처져 있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9살 민재의 눈동자에는 걱정이 가득했지요. 민재야, 학교 가기 전에 이것 좀 먹고 가렴. 이지원이 작은 김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먹을 도시락을 싸면서도 손에서 계산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가게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주변 경쟁업체들도 무섭게 압박해오니 마음 놓고 밥을 지을 겨를도 없어 보였습니다. 민재는 학교로 향할 때마다 꼭 들르는 맨홀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평범한 금속 뚜껑이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는 호기심이 생겼지요. 밤이면 어디선가 기침 소리가 들려오고 맨홀 근처에는 헌신문지나 음식물 찌꺼기가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저 밑에 누가 살고 있는 걸까 하고 궁금해지기 시작한 민재. 친구들은 거기 귀신 나오는 곳이래 하고 장난삼아 겁을 주었지만 민재의 마음속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민재는 어느 날 학교 급식으로 나온 빵을 맨홀 옆에 조심스레 놓아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빵은 SPD 없이 사라져 있었지요. 누군가가 분명히 가져간 것입니다. 그 이후로 민재는 조금씩 먹을 것을 챙겨다 두기 시작했습니다. 김밥 조각이든 작은 과자든 심지어 어머니 몰래 가져온 반찬까지도. 그러다 늦은 밤, 창문 너머로 맨홀을 바라보던 민재는 희미한 불빛을 봤습니다. 작은 손전등 불빛 같았는데 그 광경에 민재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반드시 만나봐야겠다 하는 결심을 더욱 단단히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거리가 썰렁해지고 창문에 서리가 맺힐 때쯤 민재는 또다시 맨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뚜껑의 좁은 틈 사이로 거칠고 주름진 손이 살며시 뻗어나와 민재가 둔 빵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광경에 민재의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누구세요? 하고 창문을 살짝 열고 조심스레 물었더니 맨홀 안에서는 거친 기침 소리와 함께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버려라. 여기 오지 마라.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한 민재는 어쩔 줄 몰랐지만 맨홀 속 기침 소리를 듣자 마음이 더욱 안쓰러워졌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살고 있나 보다 하고 확신하게 된 순간이기도 했지요. 다음 날 아침, 따뜻한 온돌방에서 밥을 먹던 민재는 어제 있었던 일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맨홀에 누군가 있어요. 어젯밤에 봤어요. 그러자 이지원은 놀라며 밥그릇을 내려놓고 아이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민재야. 거긴 위험한 곳이야.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돼. 세상이 많이 힘들어졌다고 해도 너처럼 어린아이가 함부로 다가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어머니의 진심 어린 걱정이 전해졌지만 그 말은 오히려 민재의 호기심에 불을 붙였습니다. 맨홀 아래에 있는 사람도 도움이 필요한 이라는 확신이 커진 것이지요. 그날 밤, 민재는 몰래 작은 도시락과 담요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꼭 만나서 이 따뜻한 도시락을 전해드릴 거야. 가방에선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습니다.
맨홀 앞에 다다르자 낡은 모자를 쓴 한 노인이 머뭇거리며 뚜껑을 살짝 열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할아버지, 잠깐만요. 하고 부르자 그 노인은 황급히 몸을 숨기려 했지만 민재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일 여기 음식을 두고 간 아이예요. 노인은 잠시 멈추더니 주름 깊은 얼굴을 살짝 내밀었습니다. 그는 박성철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이 새겨져 있었고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은 추위와 고단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민재는 도시락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여긴 춥잖아요. 그리고 이 담요도요. 성철은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쉼터는 가기 싫다네. 매일 밤 싸움이 일어나고 물건을 도둑맞기도 하지. 거긴 더 무섭고 위험해. 난 이미 모든 걸 잃었으니 적어도 여기선 더 잃을 게 없지. 그 목소리에 담긴 깊은 체념과 기침 소리가 너무나 안쓰러웠고 민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겨우 마음을 조금 열어준 성철은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받아들였고 그 순간 그의 눈에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재는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조금씩 먹을 것을 챙겨 맨홀로 갔습니다. 어머니 눈에 들키지 않으려 조심조심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일하고 굳게 믿었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성철의 기침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민재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며칠 뒤 혹독하게 추운 바람이 불던 날 민재는 새 담요와 따뜻한 호박죽을 챙겨 맨홀로 향했습니다. 그날 성철은 처음으로 자신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지요. 나도 한때는 건설 회사를 운영했었단다. 이름도 내 이름을 따서 성철건설이라고 했어. 직원이 200명이 넘고 강남의 빌딩도 지었지.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했어. 직원들 월급날이면 참 기뻤단다. 그 사람들이 가족들과 행복해할 생각을 하면 일하는 맛이 났거든. 하지만 어느 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지역에 경쟁회사를 세우고 권력을 이용해 온갖 불공정 입찰을 부추겼고 거짓 고발까지 이어지며 회사는 궁지에 몰렸다고 했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패소하고 부실 공사를 했다는 낙인이 찍히며 파산에 이르렀다고 하지요. 회사가 무너지고 빚쟁이들, 그리고 직원들까지 등을 돌리자 성철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은행 대출금을 갚으려 집까지 팔고 결국 가족들과도 헤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맨홀이라도 여기가 오히려 나에겐 편해.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으니까. 그 말에 민재는 어떻게든 성철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저라도 있으니까요. 저는 할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고 위로해주자 성철은 쓰린 웃음을 지으며 고맙다, 민재야. 하지만 이 늙은이가 무슨 자격으로? 하고 말을 흐렸습니다. 민재가 맨홀 앞을 자주 찾는 것을 눈치챈 이지원은 아들이 새벽마다 사라지는 이유가 궁금해져 어느 날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철의 모습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낡은 옷차림과 거친 기침, 그리고 맨홀 안으로 몸을 웅크린 노인을 보는 순간 이지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 혹시 성철 사장님이세요? 지원은 예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0살 남짓 되던 시절부터 집안을 거들어온 그녀가 스스로 작은 건자재 가게를 시작했을 때 가장 크게 도와줬던 큰 손님이 바로 성철건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철 역시 지원을 알아보고는 그때 그 자재상 하고 고개를 들었지요. 이런 곳에서 지내실 줄은 몰랐어요. 집으로 가시죠. 당장 이곳은 너무 춥고 위험해요. 하지만 성철은 손을 내저으며 난 이미 모든 걸 잃었어.
더 이상 민폐가 되긴 실례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때 민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요. 저랑 엄마도 할아버지를 돕고 싶어요. 그 순수한 마음 앞에서 성철은 결국 맨홀을 나와 지원 모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저 맨홀에 노숙자가 살고 있대 하며 호기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 동네 이미지 망가진다, 위생 문제 어떡하냐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도와줘야지, 그냥 내쫓으면 안 되잖아 하고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갈등이 커지자 담당 기관 사람들이 와서 법적으로 공공장소에 거주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강제 이전을 명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원의 집으로 가겠다고 결정한 상황이었기에 마찰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은 냉정했습니다. 곧 동네 평판 나빠지겠네. 제대로 관리도 못할 거면서 데려가긴 뭘 데려가 하는 말들의 지원은 마음이 쓰였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도와야 한다고 결심하게 되었지요. 그날 밤 성철은 지원의 집 작은 방에 몸을 뉘었습니다. 추운 바람이 들지 않는 곳에서 누운 게 얼마만인가 싶어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민재가 함께 앉아 작은 손으로 성철의 거친 손을 꼭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중요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 많은 분들이 동영상 펼침터에서 우리 이야기를 놓치고 계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 누리마당이 제대로 알림을 보내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혹시 우리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이 글에 마음 표현을 해주시고 알림 기능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큰 힘이 되거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성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일찍 일어나 관공서부터 들렀습니다. 혹시 성철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알아보려 했지요. 하지만 대기자가 많아서 당장 자리가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3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지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지원은 화려한 빌딩 숲과 그 뒤편에 가려진 빈곤의 그림자를 새삼스레 느꼈습니다. 정부가 다른 데에는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왜 이런 분들을 돕는 건 이렇게나 힘든 걸까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집에 돌아오니 성철은 민재에게 노숙을 하며 만났던 여러 노인들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길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와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도 많아 병원에 갈 돈이 없어 아파도 참고 지내다 결국 떠난 분도 봤단다. 그 이야기에 민재는 눈물을 글썽이며 왜 아무도 돕지 않았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성철은 쓴웃음을 지으며 다른 사람들 역시 자기 삶 꾸려가기도 벅차서 남을 돌볼 여력이 없었겠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기 보이는 건물들은 왜 저렇게 반짝거리는데? 할아버지는 맨홀에서 사셔야 했을까요? 이지원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복잡한 불공평함을 9살 아이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지요. 결국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재야, 세상에는 아직도 불공평한 일이 참 많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우리 할아버지를 도와드리자 하고 외쳤습니다. 그날 밤 이지원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화려한 빛 뒤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를 봤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아이에게서 희망을 봤다. 작은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가져봐야겠다. 성철은 작은 방에 누워 오랜만에 따뜻함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신세를 져도 되나 하는 미안함이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지금 나는 이 집에 폐를 끼치고 있나 하고 말이죠. 다음 날부터 지원은 본격적으로 성철을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모아 이야기를 나누고 지역 신문사 같은 곳에도 연락해 성철이 겪은 부당함과 현재 처지를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썰렁했지요. 노숙자 이야기는 흔해 빠졌잖아 라거나 그냥 자기 책임이지. 왜 우리가 신경 써야 해? 하는 식의 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계기로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하고 간절히 호소했지요. 점차 관심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기자 한 사람이 성철의 이야기를 듣고 이건 우리 사회 문제를 잘 보여주는 사례 같다며 깊이 파고들었고 성철과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눌 수 있겠냐고 물어왔습니다. 성철은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내 이야기가 뭐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민재가 할아버지 이야기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하고 설득하자 결국 마음을 열고 천천히 자신의 과거와 지금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역 신문과 누리 소통마당에 실리고 나서 반응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거르신 복지 정책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왜 이렇게 방치되는 분들이 많은지 부끄럽다 하는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쁜 삶에 치여서 이웃의 아픔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건 아닐까 하고 반성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성철은 예상치 못한 관심과 응원에 놀라워하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고 감동했습니다. 이지원과 민재는 흐뭇하게 그를 지켜보며 보세요. 세상은 아직 따뜻해요. 조금만 더 힘내요 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던 중 성철의 옛 지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과거 성철과 함께 일했던 동업자 김철수도 있었지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하는데 그동안 너무 바빠서 그리고 형님 소식을 몰라서 방치했네요. 하고 울먹이더니 작게나마 제가 마련한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들어오셔서 생활하시면 어떨까요? 필요한 생활비도 조금씩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제안했습니다. 성철은 처음에 나는 이제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자 민재가 단호하게 할아버지, 도움받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게 맞는 거라고요. 하고 말했고 지원도 사장님이 과거에 저를 도와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예요 하고 거들었습니다. 결국 성철은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조용한 거리 풍경이 보이고 히터가 돌아가는 온기 가득한 방 안에는 예전의 맨홀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내게 다시 기회가 온 건가 하고 성철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성철은 자신처럼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센터에서 처음에는 작은 도움부터 시작하며 여러 봉사활동을 해나갔습니다. 나는 다른 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 내가 직접 겪었으니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 하고 말이지요. 민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새 집을 방문해서 성철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집에서 가져온 과일이나 음식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새 진짜 가족처럼 따뜻한 애정이 생겨났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 행복해 보이세요. 하고 민재가 말하면 성철은 그래, 너희 덕분이지. 내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성철의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조금씩 마음을 보태서 이런 분들을 돕자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후원금이 모아지고 자리를 잃은 노인들을 위한 작은 쉼터들이 하나둘씩 마련됐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자립지원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역 단체들과 뜻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노인 자립지원센터를 열게 되었습니다. 성철도 그곳에서 발벗고 나서서 활동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민재는 학교에서 직접 이 이야기를 발표하며 우리도 주위 어른들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저는 직접 봤거든요. 하고 열정적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눈빛도 덩달아 반짝였지요. 지원은 가게 일과 함께 노숙자 쉼터개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할인해주고 직접 실어 나르며 성의를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분명 나아지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민재는 성철이 머물던 맨홀 근처에 작은 꽃을 심고는 그곳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 꽃은 희망이에요. 추운 땅 속에서도 꿋꿋이 피어나듯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말에 성철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재야, 내가 나에게 새 삶을 선물해 준 거야. 이제 나도 그 선물을 다른 이들과 나누려고 해. 몇 달 뒤, 드디어 첫 노인 자립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노숙 생활을 해온 어르신들에게 임시 숙소와 간단한 일자리, 그리고 의료나 복지 상담 등 다양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성철은 제일 먼저 현장을 돌아보며 시설을 점검하고 입소하는 어르신들과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 봅시다. 그날 저녁, 성철은 자신이 머무는 집 창가에 서서 멀리 불빛이 번쩍이는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불빛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상징했지만 이제는 다직 세상은 따뜻하구나. 나와 같은 사람들을 지지해주는 이들도 있구나 하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모든 게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내일은 또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침 민재가 놀러와 창가에서 성철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로 행복하시죠? 저도 할아버지랑 같이 계속 가고 싶어요. 성철은 그래. 민재야. 우리 함께 가자. 네가 보여준 선한 마음 덕분에 내 인생이 이렇게 다시 빛나고 있어. 하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렇게 맨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사실 단지 한 사람의 삶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주위 어르신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만들었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된 움직임은 마침내 제도와 인식을 서서히 바꾸어 나가고 있었지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따뜻하게 느껴지셨나요? 혹시 더 알고 싶은 소식이 있다면?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곁에 보이는 다음 동영상을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거기서도 아주 특별하고 감동적인 사연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언제나 사람 사는 이야기는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을 잃지 말아요. 우리 모두 서로 도우며 살아가면 세상은 훨씬 더 따뜻해질 테니까요.